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소속 1학기 티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당구대학교 전종옥 교수님 발표하신 소득 지식을 중심으로 디지털 사이니지의 광고 효과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크게 서울은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결과 분석, 결론, 선정 이용 및 보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에 대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통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보다 특히 오해 광고가 디지털화되고 디지털 사이니지가 복급되면서 새로운 캠페인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고 미디어인 사이니지 광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 한문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자님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의 효과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혁신 방향으로 소득 지식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 특성으로서의 혁신성,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요의성의 역할을 알아보고 그 결과 연인으로 광고 태도와 고정 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요. 나중에 학문적으로나 실문적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의 소비자 인식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정의를 하고자 하면 디지털 사이니지는 오해 미디어가 디지털화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디지털 게시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는 정보적인 목적에 중심을 두 구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인 연구를 살펴보면 학자들이 디지털 사이니지 등 광고 활성화 강제 노출 및 효용성 높음이라는 장점을 있고요. 특히 2012년에 학자들이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요구하여 자발적으로 브랜드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학자 3명의 성인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 혁신성은 남들보다 더 빨리 새롭고 차별적인 트렌드나 제품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성향이라고 하고요. 혁신성이 광고 효과와 신제품에 대한 구매 판단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이라고 밝혔습니다. 1994년의 연구에 따르면 학자가 소득 지식은 소득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인간관계, 과정, 전략 등에 관여한 신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어서 2012년에는 학자의 의견에 의하여 인터넷 광고에서는 네이티브 광고가 배너 광고보다 소득 지식을 감소시키고 광고 회의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광고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씨, 정세훈 2014년에 의하여 CSR 광고에서도 주체가 비영리 조직인 경우 기업인 경우보다 소득 지식이 낮고 CSR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요의성을 마케팅을 보완한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 있고요. 신도연 2008년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예술에서는 요의성을 정서적으로 친근하고 가벼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충족적인 감정으로 소미하였습니다. 이어서 류수연 2004년에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관점에서 인지도의 여기서는 특정 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특징 결과와 별개로 기술을 사용하는 그 자체만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를 여기성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주환 진정우 2016년에는 디지털 사이니지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인스피레이션 광고에 대한 연구에서 혁신성이 여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지식과 광고 태도, 고정 의도의 관계를 말하자면 송하림, 이성조 2015년에서 간접 광고에서 소득 지식은 맥락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광고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김송 2018년에서 인터넷 광고에서 소득 지식이 촉발되지 않으며 클릭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6년 학자의 연구에 의하여 소득 지식이 촉발되며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저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브랜드 태도와 구매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연구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여준 듯이 연구 소개가 다음과 같고요. 소득 지식의 전체적인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소득 지식의 성인 요인 가간 매개 효과 그리고 소득 지식의 결과 요인 간의 매개 효과가 하나의 연구 모델에 종합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구 소개가 총 6개가 있고요. 첫 번째는 혁신서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소득 지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 혁신서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여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어서 여기서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소득 지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네 번째, 소득 지식은 디지털 사이니지의 고전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섯 번째, 소득 지식은 디지털 사이니지의 광고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사이니지의 광고 태도는 고정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과학대 커뮤니케이션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심돼 광고문은 오른쪽 사진 같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진행돼 삼성의 갤럭시 7의 영상 광고입니다. 총 2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소문에 참여했습니다. 소문 응답자들의 성별은 보며 남학생 74명, 여학생은 124명으로 구성하였고 비율은 35.9% 대 60.2%로 벽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나이는 22.7세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 광고물을 간단하게 봅시다. 이어서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혁신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접근성과 소형성으로 중요하고 최민옥 2011년에 문항 총 4개로 사용하여 측정했습니다.
여기서는 광고를 접한 후에 감성적인 반응으로 엄영용 2013년에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 3개로 측정했습니다. 1995년 캔베라에 정의했던 소드 지식의 항목을 총 6개를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 허부크 1987년에 의하여 태도는 광고와 마케팅에서 주로 사용되는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일기 최소현 신현신 2011년에 의하여 공유 의도는 광고물을 SNS에 올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추천하고자 하는 의도를 중심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SEM 분석으로 연구 모델을 검증했고 통계 분석에서 AMOS10를 이용했습니다. 설문지 구성 및 통계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 저합선을 살펴보면 첫 번째 모델에서 자유도가 153으로 그 비율은 3.68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자유도 비율 범위가 1에서 3로 나타나야 됐고요. RMSEA가 0.1을 넘어서 모태어 저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수정 지수를 통해서 결국 자유 비율은 1.43로 줄이고 RMSEA는 0.95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구 모델에서 제안한 개변적인 가설 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에서 P값이 염정인물에 촉구하기 때문에 혁신성과 서두 지식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설 1에서 P값이 염정인물에 도달하지 않아서 혁신성은 여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에서도 베타 값이 마이너스 0.217고 P값이 0.25에 도달하지 않아서 여의성을 소득 지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혁신성은 여의성을 맺게하여 소득 지식에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설의 경우에는 P값이 염정용어에 촉구하여 소득 지식의 결과 요인에 대한 결과에서는 소득 지식은 구정 의도의 통계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설에서는 베타 값이 마이너스 0.269, P값이 0.1에 도달하지 않나요? 소득 지식은 광고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설에서 베타 값이 0.623내 P값이 0.61에 도달하지 않아서 광고 태도는 구정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지식의 광고 태도를 매개하여 구정 의도에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안된 6개의 가설 관계 중에서 4개가 지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1와 가설 4는 채택하여 소득 지식을 중심으로 개별 병인들의 매개 효과가 모두 검증되었습니다. 연구 가설과 검증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혁신성은 소득 지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설 1에서 혁신성이 여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에서 여기성이 다시 서두 지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설에서 서두 지식이 고정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설 5에서 서두 지식이 권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설 2에서 권고 태도가 고정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현신성은 유희성을 매개하여 서두 지식에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두 지식이 권고 태도를 매개하여 고정 의도에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뉴욕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광고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5회 광고 연구에서 현장으로 가서 직접 매체를 경험한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영상을 보고 응답한 사람들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점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문성 소비자들에 향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소비자로 결과를 확대하여 해소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의 제함은 단일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되어 있고 광고물의 크리에이티브나 브랜드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한계점을 고려하며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논문은 선정하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주체가 신성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점점 활용되고 있으며 광고 효과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많이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문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의 제작, 광고의 타겟 선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사례는 대변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뉴욕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광고물은 전 세계적으로 대표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조사는 한국에 있는 대학생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코엑스 같은 한국 현지 사이니지 광고 선정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논문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조사 대상을 선정 너무 지나치게 다양화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에서 설문조사 대상은 사회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 전공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조사받은 학생들은 이미 전공 지식을 가진 채로 다소 결과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높은 나이층도 다른 전공 학생들 향한 조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모 선전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광고 직접 경험한 감정과 영상으로 경험한 결과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수용자들이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싶다면 혹시 한국 현지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거 어떨까 하고 싶습니다. 제 발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뿅!